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현보람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정부가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는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었던 파주와 김포 지역을 주시하면서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인 5일에 이 두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27 대책 발표 이틀 전에 김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2%였는데요. 일주일 만에 1.88%로 90배나 급증을 했고요. 또 파주의 같은 경우에도 0.01%에서 27배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과 함께 또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3897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합니다.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신탁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참 신탁 공매 지금 하시면서 좀 어려운 게 많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슈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돼 집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집을 경매나 공매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신탁 공매가 있는데요. 신탁 공매란 국내 11개 신탁사가 직접 보유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채무 불이행됐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담보를 가치 평가해 대출을 진행하지만 대출금이 한도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엔 중간에 신탁사를 소개해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이를 담보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 공매를 통해 매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경매와 또 다른 신탁 공매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탁 공매를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데 신탁 공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알고 나서 입찰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탁공매의 계약 방법입니다. 오늘은 계약에서 입찰서 쓰는 법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탁공매 입찰하는 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죠. 우리가 말하는 캠코에서 일반 공매에서 진행하는 온비드 사이트가 있습니다. 온비드 사이트. 이 온비드 사이트에서 신탁사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실질적으로 어떠냐 매각을 하고 있다. 모든 공개되는 관리나 운영 또는 정보가 온비드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비드 사이트를 보시면 기타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기타 자산. 이 기타 자산이 바로 신탁공매에서 진행되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터넷 전자입찰로 참가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주셔야 입찰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비드 이용 방법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규칙을 준수한다라는 걸 먼저 아시고 우리가 온비드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낙찰자 결정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낙찰자는 결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먼저 온비드에서 유찰돼서 우리가 얼마만큼 입찰을 할 거냐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낙찰자를 결정이 되는데 회차별로 최적 입찰 가격 이상 입찰자 중에서 최고가 금액을 입찰하신 분한테 낙찰 자격을 드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런데 최고가가 동일 입찰가가 2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2인 이상이 나오면 어때? 무작위로 온비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최고가 매수인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입찰 방법 중에서는 신탁공매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쉬운 거죠. 입찰 보증금액, 입찰가 금액의 10% 이상을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시장에서는 최저가를 정해놓죠. 이 최저가의 10%만 하면 되는데 공매는 뭐냐? 입찰가, 내가 쓰고 싶은 입찰가의 10%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매 같은 경우는 최저가의 10%면 옆에서 볼 수도 있죠. 기일입찰 제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하지만 공매는 어때요? 전자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에 쓰는 입찰 가격을 쓰는지 모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에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입찰가의 10%를 입찰 가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은 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 및 입금과 반환 시 계좌 이체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10억 이상으로. 그래서 신탁사별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원 계좌. 어떤 신탁에서는 주거래를 기업은행이다.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아신 다음에 가능한 한 그 계좌로 사용을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탁공매 계약을 했을 때 이제 매매 계약 시 체결 필요 서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좀 쉬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리는 말들이 기본을 모르겠다라는 거죠. 기본. 실제로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서류, 입찰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다 보니까 제가 좀 난해한 부분에 부딪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더 쉽게 여러분과 함께 다가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은 매매계약 체결 서류, 필요 서류입니다. 필요 서류. 직접 개인이 입찰했을 경우는 본인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겠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만 준비를 해주시면 개인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입찰을 하겠다라고 하면 대표자 확인 서류, 한마디로 신분증이겠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과 또 사용인감,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가시면은 한마디로 신분증 위에 법인 등기부와 인감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법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위임용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만 있으면은 법인 및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가능한 입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서류를 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공매 계약할 때 유의사항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탁공매에서는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전체 차. 예를 들어서 모든 신탁공매에서 전체 유찰이 된 경우 있습니다. 어떤 신탁은 뭐 오늘 해드릴 물건은 8회차까지 유찰이 되는데 어떤 건 16회차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16회차까지 간다. 16회차까지 유찰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최종 차수, 최저 입찰가 금액. 아마도 최저가로 뭐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의계약.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라는 부분. 최저가 가격으로 일반 매매와 똑같은 가격으로 어때요?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탁 공매를 알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진짜 좋은 물건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어찌 보면 어때? 공시지가나 감정가 이런 정도 감정가 이하의 반가격에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매 부동산. 그래서 신탁 공매 부동산은 매매 계약 체결은 낙찰가 본인 명으로 계약이 됩니다. 본인 명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는 작성하고 낙찰은 본인 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잔금 납부하면서 소유권 이전은 타인이다. 아니면 가족명으로 이전을 해달라라는 부분은 어때요? 계약 체결은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잔금 납부 전 또는 명의 변경, 계약 인수 등 행위도 다 불가합니다. 사실은 캠코 공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낙찰 받고 명의, 타인 명의나 공동으로 어때요? 이 부분도 조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압류부동산 빼고는 다른 기타 부동산 같은 경우 가능한데 신탁 쪽에서는 어때요? 전혀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공고란에 먼저 표기를 해놓은 다음에 매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탁 공매 부분에서 또 더 가장 중요한 건 신탁공매에서는 유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그리고 공고란의 특약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공매부동산에 대해서 제한물건의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를 다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누가? 매수자가. 자, 여기서 제한물건이란 건 뭘까요? 제한물건. 제한물건은 등기부상의 제한물건, 임대차상의 제한물건, 또 현황상의 제한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죠. 등기부에서 갑고에 나오는 거, 을고에 나오는 모든 권리, 저당, 근저당, 압류, 가처분 이런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한물건은 어때요? 이게 매수인 책임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유의사항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는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 근저당이 말소 기준으로 해서 후순위가 다 소멸되죠. 그런데 이 근저당을 인수조건부로 매각하는 그러한 방법론도 있습니다. 매각 방법도. 또 임차인, 그 물건에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을 조건부로, 인수조건부로 한마디로 임차인의 기간과 보증금까지 다 인수조건부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상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황상의 권리는 유치권이다. 아니면 지상권은 매각에서 제외되니까 이 부분을 인수를 해라. 라는 조건부 매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것들이 매수자, 낙찰자가 인지하고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부분은 불가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여러분이 신탁 공매 시장에서는 내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한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 물건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신탁 공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입찰 그리고 계약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신탁 공매의 마지막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신탁 공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참 경매라는 게 알면 쉬운데 그 알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표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직접 만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N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대표님 직접 만날 수 있는데요.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강의 이후에는 또 간단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릴게요. 신탁공매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죠. 네, 자, 그렇죠.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방금 공부를 했던 신탁 부분의 계약서에서부터 입찰서 쓰는 법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물건은 신탁 공매 물건입니다. 신탁회사, 14개의 신탁회사 중에 어떤 신탁회사 물건입니다. 어떤 회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물건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아파트 물건을 한번 개요 정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호선 석수역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 자체가 좀 틀리죠. 면적인데 3개호와 1개호 토탈 4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옵니다. 3개호는 전용 면적이 76.15제곱미터, 1개호는 전용 면적 61.50제곱미터입니다. 자, 한계동 19세대 중에 하나고 4개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공은 18년에 준공됐습니다. 준공 완료돼 있죠.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정가가 17억 100만 원, 최저가도 지금 17억 10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1차다. 감정가 1차부터 유찰되는 그런 경과를 여러분이 꾸준히 봐주시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에서 입찰하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유찰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를 한번 보시면은, 자, 먼저 입찰 정보입니다. 자, 2층 203호와 3층 303호, 4층 402호, 4층 403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면적이 76.15, 76.15, 76.15 세 개죠. 하나는 61.5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아까 그랬죠. 등기부와 임대차, 현황상의 권리를 누구 책임이다? 매수인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압류나 이런 부분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아니면 매각 공고 잘 보셔야 됩니다. 압류도 매수인이 인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전입세대 19년 4월 5일 날 이 물건이 어때요? 임차인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임차인이 없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임대차,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임대차도 선순위인가 후순위인가를 보셔가지고 이 물건의 매각 공고란에서 어떻게 인수 조건분과 이 부분도 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요 정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시면은 아까 그랬죠? 이 신탁 공매 물건은 지금 8차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8차까지. 8차.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8차까지 만약에 이 물건이 유찰이 됐다라고 하면은 8차에 이 최저가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건 시세 분석입니다. 시세. 이 한 호당 76제곱미터 정도의 그 물건은 제가 시세 파악을 해보니까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럼 4개면 어때요? 약 16억이죠. 그럼 감정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감정가 수준에서 입찰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유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7월 13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10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개찰은 어때요? 7월 14일 다음 날입니다. 9시에 개찰을 발표합니다. 자, 이 물건이 계속 어때요? 이렇게 유찰이 되겠죠. 유찰되면은 여러분은 이 가격입니다. 2차 때, 3차 때, 4차 때, 5차 때, 6차 때, 7차, 8차까지 진행되는데 이때 금액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집 권리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인수되는 권리 반드시 파악하신 다음에 입찰 가격을 선정해서 물건의 가치 평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요 정보에 1차부터 8차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는 17억 100만 원이었죠. 16억
자, 10%씩 유찰되고 있습니다. 16억, 1600, 15억, 3520, 14억. 자, 4차 때까지는. 날짜와 유찰되는 해차 이 부분을 반드시 어때요?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차 12억 5천, 8차 12억 3,520만 원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는 8차입니다. 이 신탁공매는 8차까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는 정리를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입찰 금액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거기서 정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가격으로 수의계약까지도 가능한 그런 물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앵커님한테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 드립니다. 신탁공매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입찰 정보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석수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주변의 생활 인프라는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한번 입지적인 조건 체크해 보면서요. 건물 특징도 한번 체크해 보고 가장 중요한 내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또 경매에 입찰이 가능한지 금액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입지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보시면 입지 여건을 보시면 시흥동 아파트인데요. 물론 시흥 쪽에 금천구죠. 금천구 쪽에 위치는 좋은데 개발 자체는 조금 미비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이 위치죠. 한마디로 강남 도시고속도로 이쪽에 빠지는 바로 출입구 이쪽입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근에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보시면은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들이 그 인근에 조금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나름대로 이쪽이 향후 미래 가치는 어때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가치만 보고 이 물건을 평가하신다면 상당히 어때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 특징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18년이죠. 18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새 겁니다. 새 거. 그래서 이 물건 자체는 신탁공매로 나왔다는 건 거기에서 대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몇 채를 보유한 다가구 다량의 어떤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이 임대사업을 했지 않느냐라고 싶어요. 근데 그 부분에 담보 신탁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 물건이 담보에 대해서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물건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는 현재 아직까지 괜찮은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가격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 가격은 뭐죠? 감정가가 17억 100만 원이죠. 17억 100만 원. 그런데 최저가가 지금 17억 100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여기서 10%를 준비를 해 주시고 입찰 가격은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되겠죠. 입찰가.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바로 여기죠. 17억 100만 원이 감정가인데 17억 100만 원의 입찰을 쓰시면은 여러분이 어때요? 잘못된 입찰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세 확인과 시세와 첫 번째 시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권리 인수관계입니다. 인수관계 반드시 파악을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어때요? 입찰을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에서 신탁 공매 물건을 하나 여러분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신탁 공매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소개 도와드렸습니다. 2018년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서 비교적 신축 건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또 개발 호재들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 상승까지 함께 가져가시면서 또 경매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 꼭 기회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은 오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지만 또 아쉽습니다. 대표님 직접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N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더 자세한 내용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예약하시고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할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 안의 중개실장 집통.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물건하고 고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할게요. 끝번호 2842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은평구 대조동에 45평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신내역 인접거리에 있고요. 재개발 지역은 아니지만 대조동 주민센터에 인접해 있는 주택입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10년 정도 보유를 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평당 2,500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가격이 오를까요? 매도 시기를 알려주세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면서 지금 이 시세가 적당한 건지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주택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뭐 주택 매도 시기는 이제 뭐 올해부터 잡으셔도 됩니다. 이제 얼마 정도의 수익을 이제 가져가느냐, 이제 이런 걸 따져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좀 매도 타임을 좀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매수한 시기가 단기적으로 좀 적정한 내에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이제 지고 가셔야 되죠. 주변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연신내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연신내역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이제 그 6호선 라인이 이제 올라오는 라인이 되죠. 또 위쪽으로 보게 되면 잠깐 위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응암역 쪽 주변 지역의 바로 밑에가 이제 세전역이죠. 세전역 쪽 라인입니다. 이 앞으로는 이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호재들이 좀 살아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쪽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보시게 되면 이쪽은 거의 대부분이 다 다세대 빌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가련 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이쪽 지역이라든가 바로 밑에 역천역 쪽 주변 지역, 또 이제 그 응안역 쪽 주변 지역, 이렇게 이런 주변 지역들이 거의 이제 다세대 빌라 촌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불광 미성 아파트라든가 이쪽 주변 지역이 이제 세대수가 좀 나오죠. 또 이제 북한산 힐스테이트가 이쪽 주변 지역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좀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고급지게 만들어지는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어떤 분양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거의 뭐 한 15년 정도까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정도의 좀 부족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의 좀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이에요. 이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에 뭐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던 거죠. 여러 가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쪽이 이제 은평 뉴타운이다 보니까
은평 뉴타운 쪽으로 이제 과거에 좀 많이 쏠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좀 소외되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쪽 안쪽을 좀 보시게 되면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크게 뭐 분양에 불모지다, 뭐 무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분양이 그렇게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변 지역에서 뭐 재개발로 추진했던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들이 많이 또 해제가 됐고 그런 어떤 여파가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게 재작년부터는 좀 이제 뭐랄까요, 은평 뉴타운의 대형 아파트들이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이 또 하나의 좀 호재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입니다. 이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에 이제 GTX 라인이 현재 지금 착공에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연신내역 쪽 또 주변 지역 또 삼성역 쪽 주변 지역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인서울 하게 되는 서울 안쪽으로 들어와서 GTX 라인이 들어오는 자리가 뭐 한 3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연신내역 쪽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주변 지역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져 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시행사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현재 좀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청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대조동 쪽 또 구산동 쪽 주변 지역이 뭐 재개발이 상당히 좀 빨리 진척이 되고 또 프리미엄도 상당히 좀 빨리 붙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적극적으로 이쪽 지역의 재개발 지역들의 어떤 정비구역을 좀 빨리빨리 좀 지정되고 있는 추이에 좀 벗어나고 있어요. 이 또 하나는 이 응암역 쪽 바로 밑에 이제 세전역 쪽 주변 지역인데 이 세전역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 이 철도 노선이 즉 서부선이 만들어지면서 또 서부선과 또 연결되는 또 일산과도 또 연결되는 그런 어떤 철도 노선이 현재 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신도시 쪽 주변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각종 호재거리가 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 시기를 이제 올해나 내년 상반기 안쪽으로는 잡아야 되는 시기고 또 이제 이거를 좀 더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연신내역이 들어오는 시기, 즉 2028년이나 2029년까지 내가 끌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기까지도 끌고 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매도 시기를 내가 얼마만큼 보유해서 얼마만큼 내가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판단을 좀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보유 여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개발까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슬슬 준비하셔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평구 대조동의 단독주택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끝번호 3658번으로 확인할게요. 자, 구의 대리마크로 아파트 55평형 14억 원 정도 되고요. 구의 강변 세양 아파트 34평형이고요. 12억 5천 정도 되는데 둘 중에 어디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실거주 목적이고요. 만약에 세양 아파트로 들어간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5천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면서 자세하게 상담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자,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서 아파트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예,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일단은 인테리어 비용이 5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이제 13억이라는 얘기고 앞쪽에 있는 대림 아크로 같은 경우는 현재 좀 한 14억 중반대를 좀 현재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대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문자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매수하려고 하시는 그 시청자분께서는 아크로 쪽으로 좀 쏠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일단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요. 뭐 아크로나 세형 아파트, 여기 세형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아크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세대수를 보게 되면 조그마한 세대수인데 여기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개발 호재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좀 큰 지역 중에 한 군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가격대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있죠. 이 동서울 종합터미널도 현재 지금 그 밑그림을 상당히 좀 크게 그려놓은 상태고요. 또 위쪽에 있는 이쪽 고양재정비 촉진지구도 현재 지금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잠실철교로 지나가는 이 지하철 2호선인데 2호선이 이제 그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죠. 이렇게 지상에 노출이 되어져 있으면 분리되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이 당산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지하로 해서 들어갈 것이냐, 이게 좀 하나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어떤 그 조감도라든가 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구의역 쪽 주변 지역, 또 구의역 쪽에서 올라오는 뭐 건대 입구역 이런 쪽에 있는 이 노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지하철 2호선이 아마도 이 지하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또 하나가 있죠. 12억대와 14억대, 소위 말하면 고가 아파트가 이제 9억선이고 초고가 아파트가 이제 15억선이고 이렇게 좀 나눴지 않습니까? 이거 15억선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15억의 실거래가가 이제 15억이 넘어가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했었을 때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서울 지역의 웬만한 대형 평형대의 아파트는 이제 고가 아파트입니다. 또 이제 30평형대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요새 뭐 6억대라든가 7억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현재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평균적으로 좀 잡히게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잡히게 되면 그것도 이제 뭐 9억대로 좀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고가 아파트라든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의미가 점차적으로 쇠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느 것이 어느 쪽 지역이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 압력이 더 크느냐.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길 건너편에 있는 물건지지만 이 고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절된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래서 동서울 종합터미널과 옆에 보면 제왕촉진지구가 위치해 있죠. 그 사이에 우성 아파트라든가 아코로 아파트, 밑에 보면은 이제 자양 한양 아파트 이렇게밖에는 없는 거예요. 뭐냐? 가격 상승 여지가 길 건너편에 있는 세형 아파트보다는 이 안쪽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상승 압력이 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억 라인에 걸려 있지만 10억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붙을 것이고 잠정적으로 이 15억 정도의 어떤 선 자체가 주변에 이제 개발 압력에 따라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 좀 빠르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격대가 좀 형성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종합터미널이라든가 동서울 우편 쪽 주변 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제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고 현재 좀 가시화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상승,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 상승폭이 좀 더 빨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형 아파트보다는 좀 평형대가 크고 내가 실거주하기에 만족도가 여기에 좀 더 낮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쪽 아크로 쪽 아파트가 좀 낫지 않을까 싶고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대리 마크로 아파트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시면서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으시다면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6.17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1부에서는 부동산 대책 요점 정리와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2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흐름과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7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예, 경기도 하남 쪽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이게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게 상가가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이 수익률이라든가 어떤 그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이 미사 쪽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인데 이 상가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는 1층이든 2층이든 간에 이 구분 상가가 나오게 되면 과연 이 위층에 있는 상가 또 1층에는 뭐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2층 같은 경우는 현재 소아청소년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현재 산부인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계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장기 10년 동안 임대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즉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물건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맞춰져 있는 2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지금 10년 정도 계약이 되어져 있고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게끔 임대차 계약서가 마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미사강변 근린상업용지 22-2블럭에 위치해 있고요. 소위 말하면 미사역이라든가 이 강일역에 들어오는 지하철역에서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 약 한 10년 장기 임대 중이고요. 전용 면적이 147평방미터가 나오면 약 한 42평 정도, 전용 면적이 42평이 나오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가는 약 한 9억 9,57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층 편의점으로 맞춰져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보시게 되면 편의점으로 현재 지금 맞춰져 있는 건 아니고요. 편의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의향서를 현재 지금 받아두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코너변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이 본사에서 직접 시장 조사를 하지 않거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 직접 와서 주변 지역을 시장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의향서를 내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전용 면적은 약 한 44.83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13평 정도, 실평수 13평 정도 되는 면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9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상가 소개해 드립니다. 소학과가 이미 10년 정도 장기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이미 확보된 상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상가에서 이제는 또 중요한 수익성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입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상가 입지 그리고 호재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입지 주변 지역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가장 중요한데요. 보시게 되면 5호선 강일역과 미사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지하철 5호선이 사실은 이 4월 달에 개통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지금 8, 9월 달로 좀 연기가 좀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반 산업단지들, 즉 첨단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주변에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강동구와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실에서는 10분대, 분당에서는 20분대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이 미사신도시 안쪽으로 이 지하철과 도로의 교통망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고 현재 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다. 즉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을 제외하고는 도로와 교통 사업이 거의 좀 마무리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주변 지역에 즐비해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도 주변에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3,600세대, 3,000 거의 900세대, 6,000여 세대가 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이제 항아리 상권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 있는 그 세대수에 있는 수요층들이 이 안쪽으로 해서 병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편의점이라든가 먹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안쪽으로 다 쏠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처음에 뭐냐면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줄 때 이 상가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 세대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 근린 상가, 이 아파트 내에 있는 단지 내 상가라고 하죠. 이 단지 내 상가 비율을 상당히 좀 적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해서 이용하기 편하게끔 보도거리를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도 이 신도시의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이 미사역 쪽 주변 지역 또 밑에 또 하나의 또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 미사 쪽에서도 북쪽과 남쪽을 나누게 되면 남쪽에 위치해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또 보시게 되면요. 이 건물 특징은 이렇게 그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가족 분만실 또 이렇게 요 전체적으로는 산부인과로 현재 좀 운영이 되고 있고 10년간 장기 임차로 현재 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2층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가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산부인과가 대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내과라든가 이 소아과라든가 이런 것이 빠짐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소아청소년과도 같이 10년간 장기 임차가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산부인과가 전층을 이용하고 있고 소아과가 현재 지금 2층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바로 옆에 이제 약국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1층 상가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과는 현재 좀 임차가 맞춰져 있고 현재 지금 편의점이 들어올 자리는 현재 의향선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 건물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을 보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뭐 분양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건물이 직접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원웨이로 만들어서 상당히 고객들한테 불편함을 제공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투웨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몰고 오는 고객들에게는 상당히 좀 편리성을 좀 확보를 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을 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일단 소아청소년 의원 같은 경우는 2층에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년간 장기 임차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10년 5,700만 원에 월 430만 원 정도를 5년 동안은 고정적으로 받습니다. 그다음에 5년 이후부터는 약 연 1.5%씩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 계약서 안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현재 그 상가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현재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이 상당히 저리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그 대출액과 어떤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4억 3천만 원 정도의 활용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그 1층 편의점 상가입니다. 9억 3천만 원 정도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의향서 내용을 보게 되면 5천에 약 한 350만 원 정도로 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 계약서에서 그 연내에 몇 프로씩 상승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4억으로 안정적인 운영 수익이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병원 건물이네요. 하남시 미사지구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수요층이라든지 안정성 모두 편하게 누려볼 수 있는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정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예, 이제 그 전라도 광주까지 갑니다. 왜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오피스텔을 소개하느냐? 예, 주변에 있는 어떤 물건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월세가 잘 안 맞춰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고 또 주변 지역이 먹자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임차인들이 좀 꾸준하게 거주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광주 1호선 운천역에서 도보 약 한 10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현재 매매가 자체가 8억 3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10개를 묶어서 나온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객실당 약 한 8,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곱하기 10개 호실에서 8억 3천만 원에 나와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에 지상 16층으로 좀 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입지 여건을 보시게 되면 이 광주 1호선 운천역에서 도보 2분 약 한 30m 정도 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광주 광역시청이 위치해 있고요. 또 5.18 기념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천저수지가 위치해 있고 또 하나는 이쪽 주변 지역, 즉 운천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먹자 상권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시설들도 같이 밀집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업 지역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 이렇게 수요층이 상당히 좀 탄탄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5.18 기념공원뿐만이 아니라 영화관이라든가 대형마트, 이 광주시청이라든가 광주도시공사가 이 주변 지역에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업무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광주광역시 하게 되면 좀 생소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물건이니까요. 보시게 되면 1인 가구에 대한 증가 추이가 광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왜 그런지 하면은 이쪽 안쪽으로 해서 산업단지들이 무수하게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수, 즉 직장인 수요층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현재 좀 들어오고 있는 추세다. 현재 인구 증가율을 보게 되면 이건 17년도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현재 뭐 20년도를 하게 되면 이 1인 가구에 대한 증가율이 상당히 좀 가파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보시게 되면 인구 증가율이 거의 뭐 40%대로 윗돌 정도로 1인 증가율이 높다. 그만큼 직장인 수요층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된 곳이 물건지 주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주거 대비 직장인 인구수가 거의 한 600%에 다다를 정도로 많은 직장인 인구수가 이쪽 주변 지역으로 많이 좀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피스텔을 운영하기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산업단지들이 거의 뭐 10개 정도가 이게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하철 1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금 많은 산업단지들이 현재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 또 하나는 지하철 광주 1호선뿐만 아니라 현재 2단계 공사가 현재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1단계 공사가 현재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2단계 공사까지 약한 2023년도에는 이 광주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건물 특징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임차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운천역이라고 하는 역에서 도보 약 한 거의 뭐 30m 거리니까 재걸으면 한 1분 정도 거리겠죠. 그 안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월세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옵션 자체는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방에 있는 그 중소도시에 있는 물건이다 보면 원룸 자체가 조금 하면 안 되고 좀 넓게 좀 꾸며져야지만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하 그 주차장 같은 경우도 법정 주차 대수가 약 한 164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2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주차 공간을 좀 확보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지역에서 이 건물 층에서 본 주변 지역이고요.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전체 가격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은 매매가 자체가 현재 지금 8,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그 주변 지역에서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거나 분양가를 좀 보시게 되면 거의 뭐 1억대가 넘습니다. 뭐 1억 5천짜리도 있고 뭐 1억 3천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좀 분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임대가 같은 경우도 주변 지역보다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해도 수익률이 크게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상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상 매매가가 8억 3천만 원입니다. 이 8억 3천 안에는 10개 호실이 있는 거죠. 10개 호실, 즉 개당 약 한 8,300만 원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예상 임대가, 현재 지금 10개 호실의 전세 보증금 총 합이 2억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전체적으로 약 한 21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4억 5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개 호실을 가져가는데 실투자금이 약 한 1억 3,600만 원, 즉 한 개 호실당 약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호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변 지역보다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를 했었을 때도 좀 더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투자 정보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강해지면서 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상가와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는 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대책 요점 정리부터 시장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흐름 정리해 드리고요. 또 가장 궁금해하실 쏠쏠한 세테크 방법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